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LMS탁 김시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이 0.7%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본다면 평소 대비 쪼그라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오후장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현 구간에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거래가 줄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일단 반갑게 지수 상승을 맞이해야 되는 건지 김덕호 대표님 시장 분위기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2,800 지수를 탈환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탈환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주목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800선이 지지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상위 100개, 코스피 100에 있는 종목들이 좀 주가가 버텨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좀 거점을 돌아본다면은 2차 종목들은 계속 좀 종목을 받다 보니까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런 대형 종목들이 좀 밀려났던 상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마이크론이 오히려 이제 파운드리 부분, 마이크론이 오히려 이 HBM 쪽에서 주목을 먼저 좀 받다 보니까 또 조정 여파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장을 좀 주목을 할 때 핵심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이 순매수의 영향에서 가장 큰 차지를 했던 1등 공신은 단연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제가 화요일 날에도 삼성전자 86,0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 견고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때 약속했던 HBM 양산과 납품을 이제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뤄져야지 이 2,800선의 좀 지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삼성전자가 큰 덕을 다한 건 사실이지만 또 이 하방에 대해서의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도 복병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올라가는 종목을 또 무리하게 또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소외 종목들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가 우리 지수의 2,800선의 돌파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시면서도 소외된 업종을 좀 보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김시은 팀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뭐 지수가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는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고 치고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 이유가 저는 선물 쪽으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 쪽에 대한 상승 이유가 외국인의 선물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의 현물과 함께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선물에 대한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1조 7천억 원 정도의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당겨오면서 총 누적에 대한 부분들이 2조를 넘겼어요. 그동안 좀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 선물의 누적 그 한계치가 약 2조 정도가 조금 넘겼습니다. 최근 뭐 몇 달 동안에 좀 기조를 보게 되었을 때 2조에서 2조 3조 정도가 좀 한계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선물이 약 6천억 원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현재 누적으로 보게 되면 2조 8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한계치라고 볼 수 있는 3조까지의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혹은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가서 그 5조 이상으로 올라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좀 지수 전고점 돌파는 긍정적이긴 하나, 선물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지금 지수는 다시 한번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김시은 팀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매우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처음에 스타트를 끌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도 한 20% 정도 빅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오히려 한 2분기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다 이렇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지수는 전고점이 아니고 이전에 3,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한데, 다만 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3,000포인트를 갔을 때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함께 올라가면서 지수를 이끈 장세였는데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외 움직인 종목군들 보면은 화장품, 자동차 혹은 금융주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상반기에 올라가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아했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뭐 네카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 바닥권에 많습니다. 지금 그 포인트로 올라가기 위해선 전반적으로 반도체만 강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야 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전과 대비했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일부 업종에서만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시장 내 이슈를 좀 더 짚어볼게요. 금투세 이야기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을 좀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걸 지켜보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대표님,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잖아요. 코스닥 시장의 지지부진 좀 더 저희가 열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등의 계기가 뭐 실적을 중심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회전율이 빠른 종목을 매매를 할수록 더 불리해진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금투세 도입 배경은 당연히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소득을 이제 소득의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건보료까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같은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정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국내장을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왜 상방을 못 만드느냐? 결국은 지금이 아니면은 축제는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더 종목에 지금 더 빠르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변동성이 심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폭탄 돌리기가 되기 시작하고 여기에 또 추가 조사를 한다, 주가 조작 혐의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부분들은 뭐 사실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만든 파문 때문에 파문이 지금 증거까지 지금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상방을 올리기 위한 지표는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금투세 도입이 뭐 좀 더 연기가 된다든가 혹은 뭐 철회가 된다든가 하는 방향이 가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이 금투세에 대한 하방 압력이 우리 시장의 하반기를 좀 짓누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매우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김덕호 대표의 이 전략 한마디를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는 오늘 시장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은밀하게 어정쩡하게 이 어정쩡하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증시가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코스피가 오늘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사실 그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이 그러면 꽤나 뭐 매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냐?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오히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관련 이제 부품주들, 장비주들까지 좀 잇따라 올라온 모습인데 오늘은 또 생각만큼 그런 탄력이 좀 잘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 오늘 이번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이미 지금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그리고 이제 또 미국 대선 토론에 대한 분위기들까지 좀 추정을 해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은 좀 여전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지금은 단기적인 순환매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되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과거 1분기,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왔던 종목들이 특히 조정이 많이 났던 종목들도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우리가 이제 좀 잊혀졌던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안에서도 잊혀졌던 종목을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은 오늘 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남겨주셨을까요? 보시죠. 이 금요일에 팩트 일단 주셨네요. 지수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코스닥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박스권 안에 묻히면서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선 저는 지수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좀 비슷합니다.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런가요? 라고 보면은 유동성이 골고루 다 안 움직여서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 쪽에 대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다른 종목까지 함께 움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 내가 종목 선택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수 투자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더해서 하반기부터 상반기보다 더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그동안 상반기에 자동차, 반도체, 조선, 화장품, 음식료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올라왔는데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전고점을 돌파했고 지금 고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의 실적을 기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했을 때 이런 주도 섹터들이 상반기 대비했을 때 하반기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실적 대비했을 때 꾸준하게 연속대로 네. 움직이진 않을 거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현재는 잘 선별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별이 어쨌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보죠. 자, 시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오전장에 가장 뜨거운 종목들만 저희가 콕콕 집어서 산다 안 산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삼성전자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자, 실적 잘 나온 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8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10조를 넘긴 상황. 두 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전략을 과연 어떻게 주실까요? 일단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역시나 매수하겠다, 산다의 의견입니다. 자, 김덕구 대표님, 지수가 더 오를지 아니면 지체될지가 그 복병이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산다 안 산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산다라고 주셨다면 지수도 오르지 않을까란 기대감도 더해지거든요. 차라리 지수가 안 오르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길 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 주목을 받는 이 HBM 납품에 대한 그 방향성들이 하반기에 좀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수 자체는 그동안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다 기대를 안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주된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좀 아무래도 단기적인 조정은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가 또 83,000원 이하로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부분들을 쉽게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오늘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무리하게 삼성전자를 더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말씀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들고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홀딩 전략으로서 표를 좀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삼성전자의 홀딩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자, 김시현 팀장님한테도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좋게 보셨으니까. 자, HBM 없이도 이런 서프라이즈 실적인데, 그럼 HBM은 뭐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 그러면 실적의 좀 더 갱신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좋게 보는 것인가, 아니면 더 반대급부에 있는 SK하이닉스는 좀 숏을 치고 삼성전자를 롱을 쳐야 되는가, 아니면 같이 봐야 되는가, 어떤 식?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같이 되는 봐야 쪽 의견이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것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또한 함께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시장 관심들이 실적인 부분들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기대치도 함께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 시장에 대한 수급들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들어있던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6월 13일부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부터의 수급이 다시 한번 바뀌면서 삼성전자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삼성전자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실적은 좀
굉장히 찢었습니다. 실적은 찢었는데 앞으로 이 종목이 추가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물론 홀딩 전략을 취해 보겠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82,000원 라인대를 깨지 않는다면 이평선이라든지 꺾이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85,000원대에서 9만 원 라인대를 안착하게 된다면 우리가 7만 원, 8만 원 라인대를 뚫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8만 원대에 많이 머물렀던 그 시기가 2021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누가 많이 매입을 했냐?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가 굉장히 견고하게 있었는데 지금 85,000원 라인대를 올해만 2차례 정도 두들긴 상황들, 그러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허물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적은 수급으로도 이전보다 적은 수급으로도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저는 HBM에 대한 그 퀄 테스트는 언젠가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굳이 매수를 하시진 않더라도 눌릴 때마다 계속 매수해야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매수를 혹시 안 한다 하더라도 눌릴 때마다 조정 시 매수 계속 모아가야 된다.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출발했는데요. LG전자도 실적을 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해드리죠. 자, 먼저 2분기 영업이익부터 보시죠. 1조 1,96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 61.2%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이거는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매출도 21조 7,009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5%가량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3% 넘는 강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장중 고점은 4.4%, 11만 원 위에서 거래 이어가지고 있네요. 잠시 후에 LG전자도 저희가 집중 점검 산다 안 산다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밸류 체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덕구 대표님이 좀 도와주세요. 삼성전자 이제 하반기 변수 HBM 납품하냐 안 하냐 이게 또 기로가 될 텐데 밸류 체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요? 뭐 일단 모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삼성전자가 뭐 하반기에 바로 납품을 한다라고 이런 확정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뭐 다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밸류 체인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우리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클린룸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축소가 됐었죠. 오히려 냉방 공조 시스템 쪽이 부각을 받았다는 거는 데이터 센터향, 서버향 이쪽에 대해서 이제 기관 공조가 좀 많이 들어간다. 이 내용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는 매물이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HBM을 실제 양산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각 기존에 이제 생산을 하던 조립 라인들이 말 그대로 뭐 DDR5라든가 이 라인들을 갖고 있던 거를 HBM 향으로 좀 더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만큼 DDR5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주목을 할 때 왜 갑자기 증권가에서 4월, 5월, 6월에 레거시를 봐야 된다. 마이크론이 레거시가 잘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냐. 이거를 보신다라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가 지금 계속 만연해질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주 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장비주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이쪽으로 수혜 기대감이 더 나타났죠. 바로 로봇주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공정의 무인화, 이게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에브리보 탄력이 여전히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 고점 대비 많이 둔화된 1시간 사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봇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받아볼게요. 산다 안 산다 알려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일단 안 산다 의견 주셨는데요. 삼성도 삼성인데 많은 대기업들이 이 무인화의 작업을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중장기 관점에서 좀 투자할 만한 거 아닙니까?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할 만한데 다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은 아니에요. 로봇 섹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특히 무인화에 대한 부분들,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지면서 로봇 산업은 결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AI 시대의 종착지는 로봇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던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봇주들이 왜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라고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실적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이슈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반등이 흐름이 나와주긴 했으나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선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LG라든지 혹은 삼성 쪽에서 강력한 투자의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슈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삼성전자, LG 쪽에서 실적이 나왔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 성장주라든지 실적이 안 나오는 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이 끊길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안 산다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실적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은 로봇 관련돼서는 잠시 좀 보류하자는 말씀 주셨는데, 자, 김덕구 대표, 자, 김시은 팀장의 얘기는 딱 하나죠. 결국 로봇은 손이 가는데 실적이 워낙 부진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는 의견은 어떤 의미죠? 일단 이슈는 당연히 이제 로봇 산업 성장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제 로봇 산업의 결국에는 HBM의 정점은 결국 로봇 산업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대만에서 컨퍼런스를 했었죠. 근데 여기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당장 지금 상용화되는 부분들을 접근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로봇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데이터 센터도 더 추가적으로 증설이 돼야 되고 로봇 자체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도 많이 향상돼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비롯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 시장도 우리가 반도체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로봇 시장을 볼 때 만약에 로봇주는 잘 안 가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 대해서 내가 공략을 하고 싶다면 반도체 쪽을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로봇주들이 대다수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대감을 쉽게 놓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실제 수주 부분들을 받았는데 주가가 좀 덜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신다면은 단기적 매매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로봇주라고 해서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입각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아까 제가 앞코너에서 전문가분께서 이렌시스를 언급을 하셨는데 단기적인 매매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렌시스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인 매출이 사실은 로봇 부품보다는 이제 다른 뭐 보안 우리가 뭐 도어락이라든가 이쪽 부분 매출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에 좀 자신이 있는 분들은 매매가 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맞다. 하지만 로봇 산업을 좀 더 굵직하게 보신다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가두에 있는 선두에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는 두 분의 투자 의견 엇갈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겠고요. 자, LG전자도 앞서서 저희가 점검하겠다라고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다만 아쉽게도 LG전자 짧은 사이에 주가 살짝 반납한 모습이에요. 2%, 1%대까지 반납을 했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아직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로 알아보죠. 들어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엇갈렸네요. 이번에는 김덕구 대표님이 안 사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한번 가볼게요. 주가 M&A에 대한 기대감도 LG전자 하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현금이 워낙 풍부하다라고 하잖아요. LG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시는 이유는요? M&A가 조급하다면 지금 당장 하겠지만 계속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지금 시간을 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LG전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전 시장에서 샤오미와 삼성을 제치고 지금 북미 시장에서 장악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소식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LG전자가 이전에 주가를 탄력을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제냐를 좀 주목해 보신다면은 오히려 1분기 때, 2분기 때 당시에서 탄력을 받았던 때는 냉방공조, 그러니까
에어컨 잘 팔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잠깐 급등했다 매물 나왔습니다. 또 이후에도 다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도도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잘 팔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이 매출들이 LG전자가 또 마찬가지로 부품주나 이런 것의 연계가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된 거라고 보는데 그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LG전자의 상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북미 시장 내에서의 소비력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반기 대비했을 때 지금 카드 연체율이 계속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던 페이백 서비스를 지금 철회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는 가전 시장이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의 조정 여파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경쟁력으로 봐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이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잠정 실적이 아니라 실제 그 대목에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양호하게 버텨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공략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7월 31일인가요? 이때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이때 정말 가전 부분들이 축소가 되면서 LG전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노리신다라면은 단기적인 매매에서는 그래도 11만 5천 원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확인된 이후에 좀 새롭게 진입을 하신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하반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에 조금 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LG 그러면 가전인데 특히나 이번 실적도 가전이 상당 부분 네. 효자 노릇을 했는데 북미에 치우쳤던 이 가정의 소비가 미국 즉 북미 쪽에서의 선행 지표들이 약간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우려감이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신은 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일단 실적 자체가 우리의 예상치를 찢었다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잘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관련했을 때 가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바닥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칠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것인지 얼마나 더 성장을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칠러라든지 HAVC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 쪽에 칠러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이전에 칠러 관련 이슈로 급등을 했던 그 라인대를 아직 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대형주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살짝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 차트를 보면은 21선 그 부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충분히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전자 확인을 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폰 15 매출이 이제 향상이 되면서 네.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최근 차트 모습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사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차트가 회복이 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거래량 물량 자체가 지금 서로 손바뀜도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이 아니라면은 무리하게 탑승하지는 말자라는 의견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까지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은 오늘장이고요. 자, 이제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 구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두 분의 공략주를 받아봤습니다. 김시은 팀장님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늘 오전에 금융주의 강세도 눈에 띄었고요. 신고가를 먼저 터치한 쪽이 사실은 금융 쪽이었거든요. 여기서 오늘 공략주를 가져오셨나요? 일단 금융주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을 네. 가지고 왔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금융주 재미없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시세 차익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또 금융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KB금융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밸류업에 대한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요. 7월과 9월 계속 하반기에서 관련 이벤트들이 터져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특히 금융주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은데 지분으로만 따지게 되었을 땐 약 79%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까지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기관들의 레포트가 계속해서 터져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거의 3-4개는 넘게 본 것 같은데 결국 그 뜻은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고 특히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맞춰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김시임 팀장의 공략주는 KB금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공략주도 한번 볼까요? 자, 김덕호 대표는 로봇 관련돼서 좀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 시장의 한마디처럼 은밀하게 또 어정쩡 애매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초 대비해서 열기가 많이 식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향후 기대감은 또 커지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일단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폭발적으로 담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일이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4월부터 해서 이제 보호 예수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주가 부분들의 반응을 하는 거는 아마도 두산그룹이 뭐 현금화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6월 12일 날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빠졌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두산그룹이 오히려 보호 예수가 풀리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물량들을 내어서 현금화를 하면서 두산그룹 지배가 강해질 것이라는 레포트가 6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족쇄가 지금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젠간 팔 문제지만 언제 팔지 모르는 입장에서 로봇 산업을 쉬쉬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지난 상반기 동안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 두산 로보틱스를 뭐 2에서 3% 내외 정도, 그러니까 아주 약소한 비중 정도로만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 오늘의 전략이 어정쩡한 전략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그래도 조금은 비중 있게 다뤄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김덕호 대표와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죠.